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주목할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유럽의 작은 국가 몰타가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바로 전 국민에게 챗GPT 팟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거거든요. 20달러에 달하는 프리미엄 AI 서비스를 국가에서 비용을 내고 모든 국민에게 제공한다니. 정말 획기적이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몰타의 이 대담한 실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한국이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한국도 준비해야 할 3가지까지 다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몰타의 이 정책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짚어볼게요. 인구가 약 53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작은 국가에서 전 국민 무료 챗GPT 버스 제공은 정말 대담한 결정이에요. 월 20달러라는 것.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2만 5천 원 정도인데 이걸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는 건 국가가 꽤 큰 예산을 투입한다는 뜻이거든요. 몰타 정부는 이게 장기 투자라고 봤어요. AI 기술에 빠르게 적응하는 국민을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결과로 국민들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창의성이 높아진다면 국가 경제 전체가 성장할 거라고 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사례는 거의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챗GPT 바스 구독을 개인이 직접 내야 하거든요. 현재 챗GPT 바스의 월 구독료는 2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예요. 이걸 모든 국민이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 거죠. 참고로 한국의 챗GPT 파스 가격도 동일하게 월 20달러인데 만약 한국의 5천만 국민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면 연간 약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해요. 이 정도면 국가 예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거든요. 역설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몰타의 이 결정이 왜 주목받는지 3가지 이유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AI 민주화거든요. 기존에는 돈이 있는 사람만 프리미엄 AI를 쓸 수 있었는데 이제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최신 AI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경제적 격차가 AI 기술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어요. 둘째, 국가 경쟁력이에요. AI 리터러시가 높은 국민들이 많아질수록 창업도 증가하고 기술 혁신도 빨라져요. 몰타는 이런 장기 효과를 겨냥한 거죠. 셋째, 교육 효과거든요.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모두가 AI를 실제로 써보면서 배운다면 국가 전체의 AI 역량이 훨씬 빨리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AI 정책을 몰타와 비교해보면 아직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한국 정부도 AI 기술에 투자하고 있지만 국민 전체에게 프리미엄 A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은 아직 없어요. 대신 한국은 AI 스타트업 지원이나 대학 교육 지원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한교와 강남의 IT 회사들을 보면 챗GPT나 클로드 같은 유료 AI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구독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위주라는 게 문제예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시골 지역의 주민들은 아직 이런 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거죠. 몰타의 정책이 이런 격차를 줄이는 방향을 보여준 거라고 봐요. 사실 한국도 AI 기술 도입에서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판교 같은 지역에 모여있는 스타트업들을 보면 챗GPT나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최신 AI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런 기술들이 대도시의 젊은 세대,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 위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중년층이나 고령층, 그리고 시골 지역의 사람들은 여전히 생소한 기술이에요. 몰타의 전국민 무료 정책은 이런 격차를 빠르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거거든요. 한국도 이런 점을 고민해야 해요. 단순히 기술 발전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그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술 격차가 곧 사회 격차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한국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3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AI 접근성 정책이에요. 최소한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는 프리미엄 A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해요. 학교와 도서관, 공공센터 같은 곳에서 모든 국민이 AI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둘째는 AI 리터러시 교육 강화예요. 기술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해야 해요. 셋째는 지역균형 발전이에요. 한계나 강남 같은 도시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AI 기술의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AI 도입 현황을 보면 주목할 점들이 있어요. 기업 수준에서는 이미 상당히 높은 도입률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AI 도입률이 약 60% 이상이에요. 하지만 중소기업은 20%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개인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과 경기, 강남과 판교 같은 지역에서는 챗GPT 사용률이 매우 높지만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급격히 떨어져요. 이런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몰타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국가가 나서서 이런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기술 혁신이 모든 국민의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미래를 생각해보면 AI 기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거예요. 업무든 학술이든 일상생활이든 AI를 안 쓸 수 없는 세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일부 사람들만 최신 AI에 접근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그리고 소득 격차, 교육 격차로 이어질 거예요. 몰타의 결정은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도 이런 점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정부 차원에서 AI 민주화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 국민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데 엄청난 투자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봐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몰타의 전국민 챗GPT 플러스 무료 제공 정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거예요. 한국도 이런 점에서 배울 게 많아요. 기술 발전과 함께 그 기술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판교와 강남에서 벌어지는 AI 혁신이 전국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가야 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의 필요성을 함께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지역에서는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의견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정부의 AI 정책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볼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